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시로 의과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는 일반적인 단과대학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합격 확률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입결이 겹치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 3룡의 직어국의대, 수도권의대, 아산병원과 함께하는 울산대학교 의대 등 학교의 순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선호도가 나뉜다고 할 수 있는 4개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빅5 의대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의대입니다. 잠실 아산의대라는 별명이 있었던 울산대학교 의대가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울산에서 보내야 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고려대학교나 한양대학교의 입결을 확실하게 압도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두었고요. 두 번째 구간은 인서울 수도권 의대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또는 서울과 가까운 의대가 지방에 위치한 의대보다 선호도가 확실하게 높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두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지방 인기 의대입니다. 인기와 비인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 번째 구간인 인기 의대와 네 번째 구간인 비인기 의대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취합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은 전국 각 지역에 무려 40개나 존재하는데 학교마다 개성과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최저 등급과 가지각색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저 등급에 따라 비교과 중시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비교과 유형에 따라 합격군의 양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4개의 구간별로 일반화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지방에 있는 인기 의대인데 최저가 3합4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신 1.12등급, 상위 1.36%까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만 고려했을 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의대 수시 정원이 기존 1923명에서 신규 308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위 0.88% 정도까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구간 의대는 수시 정원이 총 499명이라서 상위 0.14%까지 합격할 수 있고요. 2구간 의대는 357명이라 0.24%, 3구간 의대는 679명이라 0.44%, 4구간 의대는 1554명이라 0.88%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지방의대를 집중적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2구간에서 4구간으로 내려갈수록 수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는 총 학생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잡은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고3 학생수는 38만 5,435명입니다. 그리고 N수생은 약 15만 7,368명으로 추산됩니다. 즉 이를 합계를 내보면 54만 2,803명 정도가 되고 정시 지원자가 16만 명 수준이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시 지원자 수는 3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대만 한정해서 봐도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 비율은 약 3,000명과 1,400명인데 이 비율이 전체 지원자 35만 명 대 16만 명과 거의 유사한 것을 생각해보면 수시에서 총 학생 수는 35만 명으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저 등급에 따른 입결 변화입니다. 메디컬은 최저 등급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에 따라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모두 수치화해 두었는데 4합 5가 가장 맞추기 어려운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평균 30% 이하의 낮은 충족률을 기록하고 있고 3합 3이나 4의 경우 평균 30%대의 충족률, 그 이하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주면 대략적인 합격선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 충족률이 50%라는 뜻은 원래 10등까지 합격해야 하는데 20등까지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즉 상위 0.3%까지 합격해야 했다면 평균적으로 상위 0.6%까지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저 충족률이 30%라는 뜻은 원래 9등까지 합격해야 하는데 30분의 100을 곱한 30등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최저
최저 등급을 맞춤으로써 당연히 내신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내가 지원할 의과대학이 지방에 위치한 인기 있는 의대라면 원래 상위 0.44% 안에는 들어야 합격할 수 있는데 최저 등급이 3합4라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무려 70%에 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기준 상위 1.36%까지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의대도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최저 등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급, 백분위, 환산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등급과 백분위가 어떻게 환산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상위 1.0등급을 평균 상위 2%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1등급이 0에서 4%이기 때문에 통계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의 훌륭한 학생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위 4%보다는 상위 0%, 전교 1등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현실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여러 학생의 실제 내신 등급을 조사해본 결과 내신 올 1등급은 상위 0.5%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올 1등급은 상위 0.5%, 올 2등급은 상위 7.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올 2등급의 경우 상위 4에서 11%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올바른 수치이며, 이 역시도 여러 학생의 실제 내신 등급과 대조해본 결과 오차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내신 등급이 1.5등급이라면 1.0등급과 2.0등급의 정확히 중간인 상위 4%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 성적이 1.3등급이라면 0.1등급당 백분위가 평균적으로 0.7%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0.5에 2.1을 더해서 2.6%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케이스를 계산해 본 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증원과 어려운 최저 등급과 낮은 최저 충족률이 합쳐진다면 올해 입시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도 1.5등급 내에 들지 못했는데 의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영어 난이도입니다. 표에 있는 최저 충족률은 작년이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영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평년보다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 비인기 의대라고 해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다 해도 최저 등급이 까다롭지 않으면 여지없이 내신 1.1등급대의 까다로운 커트라인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쉽게 출제되거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거나 최저 등급이 까다롭지 않거나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커트라인이 매우 높게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의대는 증원돼도 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표에 적혀있는 숫자뿐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해 두셨다가 수능이 끝나면 예상 최저 충족률을 업데이트해서 직접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의대의 경우는 학교마다 특징과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같습니다.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유형의 다른 시리즈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의 낮은 내신 등급을 보고 본인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실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내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예정이어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나의 비교과가 정말 그 등급 차이를 만회할 정도의 가치를 지녔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대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컨텐츠를 마치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원할 학교를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지원할 라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대 증원, 총 학생 수, 최저 충족률 등 실제 데이터들이 반영된 객관적인 숫자와 지표 바탕이기 때문에 나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의대가 너무 무리한 도전인지 아니면 적당한 도전인지 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지원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구간
안에서 실제 의대를 선택할 때는 개별 의대의 특성을 1순위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의대 컨텐츠도 다른 합격 확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할 때는 개별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부 전략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오늘의 컨텐츠는 수시 의대 지원 전략의 큰 틀을 잡는 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시로 의과대학에 도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